두 개의 인도. 단체 여행에서 볼 수 있는 인도와 빈곤과 사회적 후진성에 시달리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현자는 말합니다. 가까이 보라. 우리는 기아와 끝없는 비탄을 본다. 가까이 보라. 진흙탕 밑에서 7억 5천의 보석과 그 속에 7억 5천의 연꽃송이를. (5,000년) 역사의 인도 문명은 1947년에 독립국가로 탄생했습니다. 14개의 통용 언어와 250개의 지방 방언이 사용되며 7개의 종교와 셀 수 없을 만큼의 신이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은 전생에 진 업보를 갚아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인이 되려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카나푸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카나푸르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여자들은 반짝이는 눈동자에 잘 익은 앵두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비슈누 신의 아내인 락슈미 여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나 신처럼 잘생긴 목동이 향나무 피리로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는 동안에 금실로 짠 조롱박에 크리스탈처럼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탐험가 두샨 제르시입니다. 인도를 그림 엽서로 보는 게 편할지 모릅니다. 오로지 밝은 곳만 찍는 거죠. 깊고 푸른 호수와 평화로운 카나푸르의 빛나는 초록빛 들, 또 화려한 절들만 방문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 친구인 영화 제작자 가이 토마스는 진짜 인도, 오직 이 땅에 살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험이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보고를 원할까요? 진실을 꼭 말해야 한다면 역시 진실은 꼭 보여줘야 하겠죠. 인도에서 쓴 일기의 첫 장은 그곳 프라티바의 넷째 아들인 한 농부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카나푸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내린 비입니다. 앞으로 2달은 더 비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합니다. 자루를 쓰고 현대적인 우산 혹은 옛날식으로 잎사귀 2장을 이어서 둘렀습니다. 그러나 비는 야속하게도 가난한 사람의 얇은 옷과 야윈 몸에 젖어듭니다. 누구나 진흙탕을 맨발로 걷습니다. 세상의 크기는 언제나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고 진흙 속을 터벅터벅 걸으면 세상은 더 좁다고 프라티바의 넷째 아들은 생각했죠. 그의 세상은 너무나 좁습니다. 카나푸르로 가는 길은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인도의 1년은 어제와 같죠. 이 길의 끝에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그리고 프라티바의 넷째 아들이 생각하기에 도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죠. 처음 자동차가 들어온 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카나푸르의 농부들이 기대했던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가올 20세기에 받을 혜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건강하고 모험심에 가득 찬 젊은이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카나푸르는 이 아스팔트 도로 때문에 천천히 죽음에 이르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프라티바의 넷째 아들은 버스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음악은 기적이 일어나는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떠나기가 겁이 나지만 카나푸르의 훌륭한 의사 모닥씨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모닥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구두끈 하나, 벽돌 한 장, 동전 한 루피라도 이 마을을 위해 썼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을의 청소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 제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양에서는 하수도 인부라도 큰 돈을 벌면 버버리 힐스로 옮겨갈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모닥씨는 공중변소 하나를 세우는 데만도 1년이나 걸렸습니다. 마을의 첫 번째 국민학교를 세우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8년 후 중학교를 세우기 위한 청사진이 그려지기도 전에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마쳤습니다. 모닥씨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꼬드기기도 하지만 5천년 묵은 생각들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나푸르 강은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해 댐을 세워야 하는데 댐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댐을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죠. 이 농토와 저 농토는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이며 땅 주인들은 카스트 제도의 각기 다른 계급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30년 동안의 설득 끝에 댐을 세웠고 그래서 작은 호수도 생겼죠. 이젠 더 많은 물소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동물들이 목욕하다 먹을 물을 더럽힐 염려도 없습니다. 물소들이 더 튼튼하면 땅을 더 깊게 팔 수 있고 충분한 물로 논에 물을 댈 수도 있습니다. 30년 만에 모닥씨는 댐을 가졌습니다. 그중 20년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카나푸르의 마음을 바꾸는데 20년이 걸렸다는 뜻인데 인도에는 카나푸르 같은 곳이 7만 5천 곳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프라티바는 아들을 넷 낳았고 그 넷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투쟁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의 가족들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누구에게나 똑같이 분배합니다. 아버지가 남들이 떨어뜨리고 간 이삭을 줬습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상속받을 둘째 아들. 한 달 동안 머물겠다고 한 것이 15년이 된 여동생. 여동생의 조카, 5번째를 돌봐야 하는 여동생의 딸, 4번째와 5번째 딸, 손자들, 아직도 존경받고 있는 할아버지, 둘째 조카, 그럼 14명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2번째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3번째 손자와 4번째 손녀, 그의 아내의 남동생의 딸, 끝도 없군요. 프라티바의 넷째 아들은 늘어나는 가족들을 봅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농토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한 건 간단하죠. 몇 마리 물소와 2사람이 일할 수 있는 농토. 간단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언젠가 그도 이것보다 많은 가족들을 거느려야 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가지고 말이죠. 줄어들고 있는 아버지의 농토를 생각하자 도시로 가는 길이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떠나기가 겁이 납니다.